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41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소제목으로는 소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초류에 들어가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을 못 참는다거나 뭐 흘리는 현상, 이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변은 이제 이 방광, 요도, 자궁, 이런 뭐 생식기들은 모두 그 신장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변에 관한 것은 전부 신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건강 정보에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수 한 컵을 쭉 들이키는 것을 생활화했더니 그 뒤로부터 자기는 아침밥 먹기 전에 대변이 미끄럽게 잘 나온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 그 아침에 그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냉수로 인해서 신장의 양기가 없어지고 음기가 작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 쉬운 말로 해서 신장의 양기가 훼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식기는 신장에 매여 있고 신장은 오장육부의 음양의 기초인 것이죠. 앞서 말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수를 한 컵씩 먹는 습관, 이것은 그 신양을 없앤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그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시간대죠. 즉 이제 밤새 어, 밤중에는 이제 음기 시간대죠. 그러니까 밤새 음기의 시간대에서 이제 막 양기의 시간대로 전환이 되려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에 중에 콩팥은 중에 음장기라고도 하죠. 중에 그래서 이 신장이 아침에 그 태양으로부터의 큰 양기를 받으려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신장을 따뜻이 해주려는 것 외에 그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에, 차가운 것은 신장의 양기가 방해되는 것이다. 어, 다시 말해 뭐든지 신장이 차가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냉수를 집어 넣으면 막 그 일어나려는 신장의 양기가 사라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식전에 그 밥 먹기 전에 대변을 미끄럽게 잘 본다는 것은 신장의 양기가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장의 양기를 훼손하는 이런 생활 습관 중에서 물이 좋다면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어,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물을 많이 먹으면 해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체라는 건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다. 이렇게 적극 권하고 있죠. 아마 지금도 어느 강의실에선가 물을 많이 먹으라고 열심히 권하는 강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그 인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그런 탓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동양의학, 의학인문
이런 그 영원한 스승,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가 물을 소화시키는 장맥인데, 신장에서의 그 기화작용으로 인해 오줌이 만들어져 아래 방광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방광 안에 그 일정한 정도까지 쌓여 있다가 즉 체외로 배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장부에는 구멍이 없어요. 방광 후에 장부. 그런데 하부에는 구멍이, 에, 그 상부에는 구멍이 있으나 하부에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 기해라고 하는 것인데, 집잘도 기해가 있어요. 이것은 그 기화, 기로 변해서 힘을 얻어야 소변이 내보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은 기로 변하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불통하게 되는 것이다.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소위 말해서 기로 변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로 변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기로 변하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나오지 못하면 체내에 정체되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복부 비만이라든가 이런 그 자기 그 이제 수종, 그러니까 비만 겸 수종 겸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게 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콩팥의 그 양기의 힘으로 기로 변하는 기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훈중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훈중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콩팥이 콩팥이 차가우면 혼종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오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서 병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광에서 그 오줌을 모으는 기능은 전적으로 신장의 기, 신장의 기. 그러니까 신장의 기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은 고정할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오줌을 모으는데 이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려. 문이 싹 열려버려요. 예, 가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변이 흘리는 것입니다. 소변을 못 참거나. 그래서 가둘 힘이 있다는 것은 신장의 기가 충분하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기화, 훈중으로 해서 훈중할 능력도 좋은 것이고, 이렇게 가두는 힘도 좋은 것이고, 소변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은 가둘 힘이 없어가지고 스르르 문이 열려버려. 그래서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만 생각만 해도 화장실 가기 전에 흘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치 때문에 소변을 못 참고 흘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화작용, 그 기화작용을 잃게 된다면 즉 방광이 불리해지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고 어, 통증이 있거나 그 소변 시 맥히고 심해지면은 방광 결석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간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방광이 좋지 못하면 결석이 생기고 탄력이 없고 느슨하고 오줌을 흘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본다면은 에, 물을 소화시키는 것은 음양에서 양이다. 신장의 양기다. 즉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지면 물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즉 기화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이란 몸속에 들어가서 그 신진대사를 다 끝내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그 따뜻한 기운, 이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저절로 물을 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그 양기가 부족해서 그 물을 기화시키지 못해 빼내지 못하면 부종으로 이렇게 살이 붓는다거나 또는 그 다른 장기, 간이나 여타 뭐 자궁 뭐 무록, 자궁 근종 이런 따위가 전부 신장에 양기가 부족해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체내에 장기간 정체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사 찬기운을 받으면은 그 자궁 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간에도 마찬가지. 간에도 그 찬기운이 장기간 정체해 있다가 외부로부터 감기기운, 그러니까 한사 찬기운을 몸에 받으면은 그게 또 간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나쁜 그 부정적인 이런 그 결과가 뒤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먹히지 않는데 억지로 먹을 일이 없다. 억지로 물이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집어넣으면은 반드시 이런 안 좋은 그 현상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걸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신장을 따뜻히 해주는 그런 그 약초가 있어요. 그 약초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데도 살 수 있습니다. 계피. 계피를 구입을 해서 계피는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향기만 날 정도로 조각 이렇게 조그마한 주전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차처럼 계속 데려서 잡수시면 많이 그 개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에다가 생강, 대추 넣어도 좋습니다. 생활을 한다면은 신장이 차가운 사람은 거의 추위를 타요. 추위를 타고 아랫배도 냉하고 아랫배 냉하다는 건 자궁이 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궁이 냉하면 반드시 자궁염, 자궁근종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랫배는 따뜻히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손발 찬 사람도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대피자, 계피, 생강, 대추 이 세 가지를 생활화하는 게 좋겠고, 음,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레 그 신장이 따뜻해져서 추위도 덜 타고 기가 잘 돌아 부종도 개선이 되는 것이다. 그게 냉으로 몸이 뚱뚱해지거나 냉으로 배가 이렇게 뱃살 나온 사람들은 뱃살도 사실은 냉병이에요. 부종도 냉병이고 한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피, 생강 이런 걸 즐겨 드시다 보면 차처럼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이렇게 차처럼 드시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치가 이러한데 함부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그 건강 정보를 무작정 따라서 물을 억지로 몸에 집어넣으면 영락없이 신장이나 간, 자궁 뭐 이런데 이렇게 물이 배출이 안 돼 가지고 체내에 고여 있다가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란 내 몸에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 심지어 어떤 그 방송국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뭐 일정 몇 리터를 먹어라 이렇게 아주 양까지 정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형 B형 소민들은 몸이 심장이나 간에 열이 좀 적어요. 콩팥도 냉할 수가 있고 특히 소민들은 그렇습니다. 소민 B형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막 여름철이라도 막 물을 그렇게 많이 먹질 않습니다. 그 신체가 스스로 그걸 조정을 하고 있는데 물이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특히 B형 소민들은 하여튼 자기 신체 조건에 맞는 그 양을 먹어야 한다. 뭐 건강 정보에서 뭐 하루 2리터 먹으라 뭐 이렇게 일정 정해준 대로 먹지 말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는 영락없이 처음에는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고 점점점 수종이죠. 수습 다음음 그런데 전문용어로 이런 게 자꾸 쌓여가지고 부종이 돼. 부종인지 비만인지 헷갈려.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탈이 찐대. 그런 경우입니다. 상당히 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팥의 그 양기가 부족해서 물을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를 억지로 몸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경우 당연히 물을 먹는 행위를 단절해야 하고, 신장의 양기를 길러서 물을 소화시키는 것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식사법도 가급적이면 국물 같은 걸 먹지 말고 조금만 먹고 건더기를 좋아해야 돼요. 국물은 음양 논리를 봐서 건더기는 양.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몸속에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만큼 국물, 뭐 물 이런 따위 먹는 걸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하여튼 이것은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벌써 내 몸에서 그렇게 먹기 싫어해요. 물 먹기 싫고 국물 같은 거 먹기 싫고 뭐 시키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습관상. 이렇게 뭐 이렇게 건더기만 먹고 이렇게 국물을 좀 적게 먹고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기도 잘 돌고 뱃살도 없어지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양의 수평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양 논리로 대략적으로 봐도 그 음적인 사람인가 양적인 사람인가를 구분한다면 뭐 10명 중에 절반 10명 중에 5명은 양적인 사람 10명의 절반은 음적인 사람 대충 크게 본다면 이게 5명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을 많이 먹고 뭐 국물을 많이 먹고 이런 그 습관이 또 증상적으로 보면은 소변을 못 참는 경우에는 뭐 체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공통적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소변을 못 참는 경우에 여기에 좋은 그 약초가 제일 효과가 좋은데 산수유
산수유, 파급, 토사자, 숙지왕, 대충 한 4가지 정도, 큰 주전자에다가 이런 걸 한 뭐 반주먹씩, 대충 한 19g 정도 되겠네. 반주먹씩 산수유, 파급, 토사자, 숙주향 같이 넣어서 한 두세 시간 가스 중불로 100도 C로 미지근하게 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팔팔 끓여야 돼요. 팔팔 끓는 게 수천 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약초에 있는 성분을 빼내서 섭취를 했으니까 은근한 물로 하면 약초 성분이 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100도씨를 유지해서 2시간, 3시간 데려서 뭐 이렇게 된다면은 보름만 잡숴도 그런 뭐 증상이 좋아져요. 보름 아니라 뭐 보름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신장이 약한 때가 온 것이니까 뭐 이런 정도는 계속 먹어도 좋겁니다. 침수가 원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사람의 수명이 이코로 공파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수유, 파급, 토사자, 숙주향 4가지 정도를 계속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도 되는 약초식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콩팥이꼬로 또 수명이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걸 가까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쓰지 말고 신장을 보호하는 육미라는 게 있어요. 육미에는 이제 백봉령, 숙지황, 뭐 텍사, 오미자 이런 게 들어간 건데 이거 전문인들이 쓰는 거니까 대충이라도 숙주향, 백봉령, 뭐 오미자 그 3가지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그 월경과다, 뭐 하열이 지속되는 경우에 숙주향, 백작약, 당기, 청궁, 익모초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주전자에다가 반주먹씩 이렇게 중량으로 해서 계속 잡수셔도 많이 예, 좋아질 겁니다. 월경 과다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월경이 잘 나와서 좋지 천만의 말씀. 월경 과다 한 번 끝나면 어떤 양반은 아주 정신이 아찔어돼요. 무슨 얘기냐? 피를 과하게 흘려서 그래요. 그래서 피를 과다하게 흘리면은 첫 번째가 간이 충격받아요. 피는 그 피 저장 창고는 간이야. 예. 간의 피 저장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간에 피가 부족해지면 따라서 연쇄적으로 심장에도 피가 부족하죠. 심장에 피가 부족하면 또 이 뇌도 순간적으로 건망증 막 이런 게 오고 이렇게 지속되면은 치매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경 과다를 몇 년 동안 얻은 사람들 보면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치매도 오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은 그것은 전부 피를 과다하게 흘렸기 때문에 간, 심장, 뇌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피를 보충해주는 아까 말한 숙주향, 백작약, 당기, 청국, 익모초 이런 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뭐 한 달, 2달, 석 달 보혈 피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한이 상관없습니다. 무기한으로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소변을 못 참고 뭐 소변을 흘리거나 아니면 뭐 월경 과다, 하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